건강보험료 진짜 부담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부담입니다.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훨씬 더 내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과연 제가 몇 번 가보느냐 참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전 병원에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1,000만 원씩 1,000만 원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이게 말입니다. 예, 나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으니까 최악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니까 개인사업자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내고요. 또 말입니다. 예, 개인 정환진이라는 개인도 건강보험료를 내거든요. 집에서도 또 낸다는 뜻이에요. 지역의료보험을 두 개를 내니까 이게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건강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건강바우처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분기별 병원에 한 번 갔다. 연으로 4번 갔다. 이러면 건강보험료 10%를 돌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최대 금액이 12만 원이에요. 예, 12만 원.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요. 예, 되게 웃기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20세하고 34세까지입니다. 20세에서 34세까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12만 원 돌려준다 이야기하길래 12만 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나는 병원에 뭐 한두 번 가는데 이게 1,000만 원 이상씩 내는데 12만 원 돌려받는다는 게 웃기죠. 120만 원도 아니고 12만 원이요. 진짜 웃기죠. 저는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돈 많이 내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40대, 50대, 60대가 많은데 뭐 20세에서 34세까지 시범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웃기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1,000만 원씩 내면서 예. 이게 병원에도 안 가고 혜택을 덜 받는데 예. 10만 원이라도 12만 원이라도 최대 돌려준다고 하니까 뭐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상식적이다. 이게 뭔가 공정한 게임이잖아요. 그죠?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많이 돌려줘야 되죠. 많이 가는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건강 바우처 제도도 하지만 본인 건강보험료 부담률도 확대합니다. 연 365회 이상 이용자는요. 지금 현재까지 본인 부담률이 20%였습니다. 90%로 올린다고 합니다. 90%. 배가 되는 거죠. 거의 배가 되는 거죠. 365회 이상 이용자 말입니다. 야, 그런데 한 사람이 365회면 매일 병원에 간다는 거죠. 매일. 그죠? 매일 병원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365회 이상도 있다는 자체가 의료 쇼핑이라는 생각 저는 솔직히 많이 들긴 드네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병원을 말입니다. 365회 이상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말입니다. 이거 건강보험료 받는 거 보면 병원에 직접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따져보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병원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보면요. 외래 이용 횟수가 평균 15.7회입니다. 15.7회. 2021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은요. 이게 굉장히 낮습니다. 5.9배입니다. 5.9회. 그럼 5.9회면 3배 더 높은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 염려증이 크다는 뜻인가요? 어쨌든 많이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의료 쇼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365회 이상 가는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이제 20%에서 50%로 올린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비급여 과잉 진료 여기에도 말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굉장히 올린다고 합니다. 사실 급여하고 비급여는 아시죠? 급여는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받는 거고요. 비급여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과잉 진료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급여는 물리치료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도수치료까지 겸하는 거 비급여거든요. 도수치료는. 도수치료까지 하면 비급여인데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나옵니다. 이게 과잉 진료라는 거예요.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 받고. 굉장히 과잉 진료죠. 이런 경우 저는 고객이 거부해야 된다. 환자가 거부해야 된다. 하나만 하면 되지. 두 개를 동시에 똑같은 비슷한 것을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요. 다초점 렌즈 수술을 끼워서 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잉 진료에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말입니다. 마늘 주사니 뭐 신데렐라 주사니 이름마다 참 비급여가 많은데 이것도 확실하게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의료보험 체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빠진 게 있죠? 외국인들에 대한 거 확 빼야죠. 외국인은 당사자 외에 저는 건강보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것은 더 빼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가족이 왔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한두 달 살다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요. 다 토해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또 가족이 한국에 와서 산다면 뭐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약해요.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든 정부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어떤 재정 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 올해는 그래도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는 좋아요. 이게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커지면서 사실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조 6,402억 원에 아직 적립금이 있는 거죠. 흑자가 난 거죠. 내년에도 4,633억 원의 흑자가 날 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적자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어떻게 할 것인가 만들어서 나온 겁니다. 2026년에는 3,072억 원의 적자가 나고요. 2027년에는 7,895억 원의 적자가 나겠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2028년에는 1조 5,836억 원의 적자가 날 겁니다. 이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적자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적자에 대한 어떤 회수 심리가 강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려준다고 하지만 돌려주는 게 12만 원 뿐이고 20세에서 34세까지만 당분간 해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뭐 아직까지 이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엄청난 국민 부담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수가 올릴 겁니다. 건강보험료율을 올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7.09%거든요. 2023년 7.09%입니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이 8%인데 8%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0%. 지금까지 2019년에 3.49% 올렸죠.
2020년에 3.20% 올렸습니다. 이게 문재인 케어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86%까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6.99%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약간은 올렸습니다. 1.49%, 7.09%까지 올렸는데 올해는 동결시켰습니다. 아마 선거 때문이겠죠. 선거 때문에 동결이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올라갈 겁니다.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건강보험료는요. 퇴직하고 나면 이게 무슨 형벌 같아요. 형벌 같아요. 말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담이 적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7.09%고 일본은 10%고 11.2%, 82%까지 올라가고 프랑스는 13.25%고 독일은 16.2%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기에 저는 부안해동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의 경제가 좋습니까? 그래서 유럽의 경제가 좋습니까? 세금 부담 때문에 유럽은 솔직히 폭삭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유럽 자체가 EU 자체가 유럽연합 자체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암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바람에 유럽 경제가 지금 주저앉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의 어떤 방법을 갖고 가야지 주요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노령화는 더 심화되고 저출산은 최악이잖아요. 개혁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보험료를 올린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지금 보험료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보험 줄줄 샌다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의료 쇼핑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의료 쇼핑 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고 해요. 여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만 올린다는 건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격이 저는 클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